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브리올레 차량 중 소프트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니 굳이 뭐 100% 이렇게 맹신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프트탑은 콤팩트하게 이렇게 확장하고 그리고 축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직물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패브릭 기반의 소프트탑은 차주분들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기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프트탑의 손상되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카트칼에 의한 테러, 두 번째 흔히 말하는 담배빵, 세 번째가 이제 새 배설물, 그리고 곰팡이, 얼룩, 그리고 나무 낙진이나 구김 등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카트칼에 의한 테러는 블랙박스나 요즘 CCTV 등이 있어서 요즘 거의 잘 없죠. 그리고 담배빵 같은 경우도 유흥가 주변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 빈도가 낮다고 봅니다. 주차만 잘해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원인은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 배설물은 발견한 즉시 이제 물티슈로 이용해서 바로 제거해야 하고요. 차주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곰팡이입니다. 캠퍼스 소재의 소프트탑이 주르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를 제거를 하더라도 얼룩이 이렇게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탑에 사용되는 직물에는 일반적으로 비닐, 그리고 천, 흔히 말하는 천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 차량들은 올드카죠. 올드카 같은 경우는 비닐 소재의 소프트탑이 많았는데, 비닐 같은 소재의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어하기 좀 쉽죠. 그저 물로 헹구고 그리고 카샴푸로 그리고 씻고 헹구고 또 말리고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천 이렇게 캔버스 소재의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물로 이렇게 헹궈 줍니다. 이때 이제 고압수보다는 직수, 그 중에서도 낮은 압력이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압수만 있다면은 좀 가능한 이음새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 한 두세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압력이 직접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소프트탑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이렇게 헹궈준 후에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서 골고루 뿌리고, 그리고 가능한 이 세제가 소프트탑에 오래 보통 5분에서 10분 이렇게 머물게 합니다. 이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브러쉬로 이렇게 부드럽게 브러쉬질을 해주는데요. 브러쉬가 없으면은 타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타올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타올을 사용하면은 좀 더 이렇게 거품이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브러쉬로 케어하기 힘든 이음새나 그리고 유리와 맞닿는 이런 부위에 좀 더 케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캔버스 소재의 상단 섬유 속에 같이 먼지나 이물질 등이 이렇게 브러쉬질을 통해서 느슨해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오염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시 깨끗한 물로 이렇게 헹궈주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가능한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은 건조 후에 얼룩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프트탑을 먼저 세척하고 난 뒤에 차량 바디 이렇게 세척에 들어갑니다. 바디 세척 시에도 칼샴푸나 풍건이 소프트탑에 남아 있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수시로 이렇게 헹궈 주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잉 건조인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탑은 이렇게 태양빛에 아래 이렇게 건조시켜도 되지만은 빠른 건조를 하기 위해서 드라잉 타올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제 같은 경우는 드라잉 타올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눌려서 물기를 이제 타올 쪽에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음새나 그다음에 도어에 있는 도어하고 유리하고
맞닿는 이쪽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눌러주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에어건을 이용해서 물기를 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압의 공기는 이제 섬유를 갖다가 손상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래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프트탑이 이렇게 이제 눌려 가지고 드라이잉을 하는데요. 이렇게 반건조된 상태에서 차량 바디를 이제 드라이잉하고 외부 세차를 다 진행하고 출고 시에는 거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건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소프트탑에 남아있는 먼지, 그리고 보풀하기, 특히 뭐 타월에 의해서 생기는 보풀하기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나갈 때는. 물론 이 작업은 이제 출고 전에, 차량 출고 전에 이렇게 저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탑에 관리제를 가볍게 도포를 해주는데요. 뭐 이것은 뭐 UV에 의한 손상을 갖다 뭐 억제해주고, 뭐 먼지나 뭐 새 배설물부터 뭐 섬유를 밀봉해서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제가 디테일샵을 하면서 유리막 코팅, 그리고 폴리싱, 다음으로 문의가 가장 많은 게 소프트탑 바스 코팅입니다. 샵 오픈 이후에 처음에는 소프트탑 바스 코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게 금액 시공가 대비했을 때 바스 코팅이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구김이 잘 생겨도 바스 코팅을 이걸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타 지역하고 달리 1년 중에 한 2달 정도 빼면은 한 10개월 정도가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고, 또 고객님 중에는 1년 내내 이런 오픈 에어링을 즐기시는 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비 소식이 있으면은 차량 운행을 자제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발수 코팅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고객님들한테 발수 코팅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소프트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했듯이 뭐 개인적인 저희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